안녕하십니까. 한진정보통신 재무관리부에서 일하고 있는 오경철 그룹장입니다. 오늘 저는 업무 개선을 위한 ERP 클라우드 도입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ERP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라클에서 김대영 상무님께서 2019년 1월 워크샵 때 말씀해 주셨던 한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인간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받는 것을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람이 전세를 사는 사람이 있고 집을 구매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가 있죠. 전세를 사는 사람은 내가 원치 않더라도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미 집을 사서 사는 사람은 내가 당첨을 받아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 물어보면은 호텔에서 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택해서 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좀 겹쳐서 말씀을 드리면 이사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다 정리하고 새롭게 정돈된 새 집에 가서 살게 되면서 굉장히 기분이 업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이번 저희 회사에 ERP 클라우드를 도입한 후에 새로운 집에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진그룹 ERP 추진 개요 및 ERP 클라우드 구축 현황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순서로 저희 한진정보통신의 ERP 구축 방향 및 적용 범위,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사항, 한진정보통신 ERP 도입 효과와 끝으로 ERP 클라우드 레슨런에 대해서 마치고자 합니다. 한진그룹은 ERP 추진 개요와 ERP 클라우드 구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매출액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계열 회사들을 선정을 하고 보시는 5개 회사가 되겠는데요. 그 5개 회사에 대해서 대상 업무인 재무와 구매 업무,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기준 정보, 원가 관리와 정보 활용을 선택해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룹 ERP 클라우드 구축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는 2016년도까지 그룹 계열 회사의 관계자분들이 모여서 사전 표준화와 클라우드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한항공의 온프레미스 ERP의 환경에 가장 유사한 지네어부터 시작을 하였는데요. 해서 2017년도 지네어가 ERP를 구축을 하고 2018년도에 한국공항이 구축하고 저희가 2019년도에 구축을 하고 또한 지주회사 한진칼이 구축하였고 올해 주한진이 구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한진정보통신 ERP 구축 방향 및 적용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무엇보다도 많은 니즈가 있었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룹 차원에서 TF를 구성해서 먼저 방향을 정하였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19년도에 구축할 때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또 표준화를 통해서 경영진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세스 개선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업무 프로세스 개선 또한 승인 절차 간소화, 이 페이퍼리스 확대를 하였는데요. 이 부분이 후에도 또 반복해서 보여지겠지만 업무 프로세스 개선은 저희의 당면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ERP 클라우드라는 이 도입 자체가 저희 회사를 많이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재무와 구매 이러한 각 업무들을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로 구현한 것이 가장 큰 업무 프로세스 개선하는 데 주요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에 필요한 자금 관리나 세금 관리 이러한 것을 위해서 CMS와 ERP를 연계해서 구축하게 되었고요. 일일 업무보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였습니다. 물론 비용의 사전 예산 통제까지 폐지하게 되었죠. 다음으로 승인 절차 간소화인데요. 클라우드 ERP는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여기에 담겨있는 그런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입 품위를 승인을 할 때에는 기존에는 저희가 비용 전표처럼 똑같이 품위를 진행하였지만 여기에서는 수입 품위가 그냥 등록만 해서 바로 생계에서 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로 승인 절차가 간소화되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같은 간소화를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ERP 클라우드는 알고 계신 것처럼 ERP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모든 부분이 페이퍼리스가 되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페이퍼리스 확대를 해서 회계전표 출력을 생략한다든지 하는 많은 부분들이 개선된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스템을 개선하였는데요. 그 개선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레가시 시스템 간의 연계를 강화했다고 하였는데요. 이미 강화하기 전에 저희는 회사에서 많은 레가시 시스템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복잡한 프로세스도 있었고 또 데이터들이 각자 혼재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을 통해서 레거시들을 폐기할 부분, 보완할 부분, 재구축할 부분, 또 신규 개발할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입하게 된 부분을 ERP와 연계해서 강화시킨 부분입니다. 표준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린 그룹 차원에서 통합관리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많이 있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또한 프로세스까지도 표준화해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룹사 프로세스 및 마스터 데이터 표준화 정책에 기반한 통합관리 체계를 설계하고 적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ERP 저희 적용 범위인데요. 저희는 그 구축 기간에 앞서서 준비 기간을 통해서 as 프로세스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가장 적합한 모듈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그것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재무는 알고 계신 것처럼 패키지를 도입을 해야 많은 부분들이 연계성 있고 실제 업무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패키지를 도입하게 되었고요. 구매 부분은 저희가 구매 요청할 수 있는 SSP와 또 구매 발주하는 PO 모듈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기준 정보 모듈을 선택하였고요. 이외에 ERP 클라우드에 필요한 또한 부가적인 시스템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온프레미스로 텍스 시스템, 또 CMS 시스템, 또 HP를 통해서 사학계획이나 관리계획 시스템까지도 통합해서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보시는 것처럼 재무의 패키지 모듈, 그리고 구매의 SSP나 PO 모듈, 기준 정보의 아이템이나 거래처에 해당되는 CDM 모듈을 저희가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부가적인 시스템으로 텍스 시스템과 CMS 시스템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워크플로우로 보면 구매 단계에서의 PRC, 그리고 각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익스펜스의 비용 관리,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채무 관리에 대한 AP, 또 매출을 발생시키는 AR, 또 자산을 취득하는 자산 관리 시스템, 그리고 이것을 모든 것을 통합해서 총계정 원장으로 관리되는 GL 결산 관리가 있습니다. 끝으로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서 프로젝트 구성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조직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PM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이 프로젝트 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직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티어링 커미티부터 밑에 프로젝트 팀, 워크그룹, 그 다음에 IT 서포트 그룹까지 각각의 포지션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조직도로 구성을 하였는데요. 특히 프로젝트 팀 같은 경우에는 재무, 구매, 기준정보, 테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유능한 직원들을 우수한 인력을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룹 통합관리 체계에 맞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어드바이저리로 한인칼이 참여하였고 이 구축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 오라클에서 구축 컨설팅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각 파트별로 주요 역할을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 팀은 상근하는 키 유저와 레거시 시스템들을 재구축해서 연계해야 하는 그 사내전산 테크 인력을 같이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워킹그룹에서는 재무나 구매 이러한 부분에서 보직자와 그 담당자들이 있는데 실제 상근으로 다 참여하진 않지만 이분들이 리더가 되어서 프로세스 변경에 대한 확정이나 데이터 클렌징 또 변화 관리를 지원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IT 서포트 그룹에서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ERP 인프라가 중요한데요. 이러한 인프라 환경을 구성하고 또 인터페이스나 각종 리포트들을 개발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어드바이저리는 그룹사 통합관리체계 지원 및 구축 자문하는 역할을 하였고요. 스티어링 커미티에서 프로젝트 진행 시 주요 의사결정이나 스폰서 역할을 하ян다고 하였는데 실제 제가 수행해 본 결과 시작하는 처음부터 끝나는 순간, 물론 현재 운영하는 지금까지도 경영진의 지원과 관심이 지속되지 않으면 결코 이 프로젝트는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구축 5개월, 안정화 1.5개월이라는 6.5개월의 기간 동안 저희가 구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정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저희가 8월 1일부로 착수를 진행하였지만 그 이전 6개월 동안 사전 준비 기간을 먼저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전 준비 기간 동안 두 가지의 중점을 두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프로젝트 팀이 이 ERP 클라우드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실제 이 프로젝트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진행하게 된 부분은 첫 번째는 as is 프로세스 분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모든 프로세스들을 다 끄집어내서 저희들이 프로세스를 구성을 하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ERP 클라우드를 알기 위해서 충분한 학습을 거치고 또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변화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에 저희가 그 구축팀과 함께 포뮬레이션 워크숍을 통해서 친숙화 과정을 거치면서 분석을 하고 9월부터 컨피그레이션 셋업을 시작하면서 프로세스 플레이백 1, 10월에 플레이백 2, 또 11월에 끝으로 밸리데이션 테스트까지 해서 저희가 충분한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저희들이 마이그레이션하는 이행 과정과 함께 교육 시간을 충분히 가지려고 노력을 하였는데요. 그 교육을 위해서 사전에 교육 자료를 만드는데 저희가 심혈을 기울였고요. 그리고 2020년 1월 1일부로 가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준비한 결과 안정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정착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화 및 변화 관리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하려고 좀 정리를 하였는데요. 사용자 교육을 저희들이 프로젝트 오픈 전 그리고 오픈 후에 최근에 교육을 2차례 더 진행하였습니다. 오픈 전 교육은 먼저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변화 관리를 보직자 대상으로 5일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ERP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하고 거기에 대한 주요 기능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새로운 환경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습 교육으로 3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그 파워 유저들을 대상으로 해서 2회 이상 반복해서 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그 교육 효과를 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에 참여하지는 불참자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불참자들에게 상시 셀프 스터디를 할 수 있는 학습 환경까지도 저희가 제공하였는데요.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PDF 매뉴얼 이런 부분 외에 동영상으로 녹화까지 해서 실제 그룹에 의해 등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불참자들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교육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상세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교육은 3일간 총 4회에 걸쳐서 진행하게 되었고요. 참석률은 보시는 것처럼 98%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감사드리는 것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임직원분들, 특히 경영진에서
관심을 꾸준히 가지시고 필요할 때마다 의사결정을 해주시고 또 스폰서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고 직원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구축을 잘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사용자 교육으로는 저희가 3주간 12월 달 가동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을 하였는데요. 참석률은 83%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보면 미참석자들의 대부분이 외부에 이미 프로젝트가 나가 있어서 참여가 어려운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셀프 스터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실제 그 셀프 스터디의 학습 결과를 100% 피드백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픈 후에 저희가 또 실습 교육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그동안 운영하면서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오류사항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매월 집계를 하고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실습 교육에 포함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운영하면서 가장 사용자들이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모를 때 이 부분을 적기에 응대해 주는 건데요. 그 부분을 위해서 초기에 헬프데스크를 운영하였고 또 헬프데스크 운영이 종료가 되면서 저희 프로젝트 팀원들이 슈퍼유저가 되고 또 사용자 중에 주로 사용하는 유저들을 대상으로 파워유저를 지정을 해서 이 프로젝트 전후에 변화 관리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주요 업무별로 프로세스에 대한 KPI를 설정을 해서 실제 그 KPI가 달성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ERP 도입 효과와 끝으로 이제 레슨원 소개할 건데요. 많은 회사들은 생각할 겁니다. 도대체 ERP를 도입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 또는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ERP를 도입할까? 라고 고민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크게 두 가지의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많은 레가시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그 레가시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사실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프로세스들이 뭔가 일관성 있게 이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을 이번에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여드리는 것처럼 기준 정보의 표준화인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디스크립션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그런 방식에서 이렇게 표준화된 아이템으로 해서 그룹 통합 분류 체계를 적용하게 되었고요. 거래처 관리도 저희 회사만의 거래처가 아니라 그룹사의 그룹 거래처 정보를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CDM을 표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룹 통합 분류 체계에 적용하도록 해서 저희가 COA, 회계 계정 정보를 표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프로세스를 개선한 부분들을 각 부문별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 인해서 통합하게 되고 또 자동화해서 생략하게 되고 하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및 검수하는 데 있어서 구매부서에서도 실제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이 돼서 계약 관리하는 부분도 매출과 매입이 구분해서 관리됐던 부분들이 시스템으로 통합하게 되었고요. 특히 비용 전표를 작성하는데 구매부서에서는 일부분을 하게 되고 또 나머지 일부분을 사업부에서 하는 이러한 혼재된 부분들이 있었다면 저희가 ERP를 도입을 하면서 사업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또한 구매와 재무의 엔드투엔드 프로세스 일관성 있게 준수하는 측면에서 모든 사업부에서 직접 비용 전표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입 전표와 비용 전표를 보시게 되면 절차가 간소화되고요. 또 발생 통화도 기존에 원화로만 단일 통화로 처리하던 부분을 각 현지에 발생하는 모든 발생 통화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예산 통제 기능을 저희가 ERP 스탠다드에서 주고 있는 그 기능에 따라서 없어짐으로 인해서 기획에서 별도로 예산을 심사하거나 추가 배정을 하기 위해서 업무를 수행했던 부분이 이를 통해서 개선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페이퍼리스입니다. 원거리에 근무하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처리된 많은 수입 전표나 비용 전표들이 결제받은 승인본을 출력을 하고 또 원거리에서 매월 가져와야 하고 가져온 전표를 재무에서는 또 전표처를 해서 재무창고에 관리해야 하는 이런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이런 효과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개인경비는 그동안 자기가 쓴 비용이라도 다른 사람이 정산해 주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였는데요. 여기에서는 ERP가 셀프 서비스를 심플하게 제공해 주고 있어서 아주 쉽게 그냥 몇 가지만 간단하게 기록을 하면 바로 전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 개선이 돼서 전표도 쉽게 작성을 하고 또 지급하는 시기도 단축이 돼서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정규 증빙이 아닌 기타 실물 증빙인 경우에는 세법에 따라서 저희가 제출을 받고 관리를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모두 페이퍼리스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으로 레슨런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프로젝트 수행 전략과 또 조직, 구축, 이게 운영 측면에서 주요 항목들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새로운 ERP 클라우드로 적용하기에는 각각의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ERP와 신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거부감은 당연한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어쩌면 부동산과 같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애로사항들을 저희들이 극복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자신을 먼저 변화관리에 맨 앞장 쓰게 되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저희가 그 파워 유저, 슈퍼 유저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을 저희가 순차적으로 그리고 탑다운 방식으로 경영진부터 변화관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개선 KPI를 설정을 해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 주력을 하였고 통합을 위한 그룹 표준 IT 환경을 구성해서 이행을 하였습니다. 조직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들에 대해서 상근으로 키 유저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받았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늦은 의사결정이 되지 않도록 매월 스티어링 커미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받고 또 스폰서의 역할을 저희들이 충분히 누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축 과정에 있어서는 ERP 클라우드 표준 프로세스에 대한 적용이 기존 우리가 온프리미스 환경에서 많은 부분이 커스터마이징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익숙함을 버리고 ERP 스탠다드, 글로벌 스탠다드죠. 그 스탠다드 모듈을 저희가 프로세스에 적용해야 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구축하기 위해서 그룹사 공통 표준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또 그룹사별 정책 및 관리 기능을 적용해서 이행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운영 측면에서는 업무 절차와 ERP 프로세스 적용 등 새로운 시스템 환경으로의 전환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사용한다 하더라도 밑단에 시스템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해 주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겠죠. 또 사용하더라도 많은 어려움이 지속해서 발생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축 전 사전 준비 단계부터 이러한 인프라 인력을 조기에 투입을 해서 함께 준비 단계를 거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축 완료되는 시점까지 모든 인프라 환경이 한 부분도 지연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고 매일매일 같이 분석을 하고 발생하는 이슈 때마다 적기에 해결책을 저희가 찾아서 그 부분들을 경영진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2019년 12월 31일까지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굉장히 잘 운영하게 되었고요. 현재 저는 새로운 한진정보통신의 호텔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 누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